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돼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3일 광주시의회에서 으라차차 강한 소상공인 육성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광주시의회 소식 시간에는 토론회를 개최한 광주시의회 강수은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수은입니다. 네,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마련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역대 유례없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또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더없이 힘든 경제 상황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그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소상공인 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그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민생정책 토론회였습니다.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악화된 지금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셨나요? 이번 토론회는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과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실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특히 모종린 교수님은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또 골목길 자본론과 같은 책을 써오셨고 로컬 브랜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로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분입니다. 네. 한경록 연구실장님은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잡을 것을 제안하시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해온 연구자이시고요. 토론회는 네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1913 송정역 시장을 기획했던 윤현석 컬처네트워크 대표님, 또 최근에 광주 서구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생겼는데요. 이곳을 총괄 운영하고 계시는 김홍 센터장님, 또 지역에서 하는 토론회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으로 중앙부처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성장촉진과의 이청수 사무관님 또 먼거름해 주셨고, 광주시청에서는 설향자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팀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토론회에서는 어떤 방안들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까? 네, 의미 있고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는데요. 특히 모종린 교수님께서는 골목상권 현상과 소상공인 육성이라는 주제로 광주만의 특색을 담은 골목상권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그 온오브댐의 도시가 아니라 차별화는 올리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광주는 걷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도시라는 비전을 담아서 도시 계획에 반영할 때 소상공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광주전남연구원의 한경록 실장님께서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만큼 소상공인들에게도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배송 혁신 등의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에게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또 토론 과정에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네. 윤현석 대표님은 광주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김홍 센터장님은 광주시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골목상권 조성을 위해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육성되어야 한다. 또 중기부의 이청수 사무관님과 광주광역시의 설향자 팀장님께서는 정부나 시 차원에서도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됐는데요. 광주 지역 상황은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코로나 시기 2년 동안에 광주 지역의 폐업 점포 수는 3,000개 가까이 되고 인허가 대비 폐업률은 60%를 넘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통계를 확인해 봤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가계부채 증가율이 11.9%인데 광주는 14%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네. 또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연체율이 전국은 0.5%인데 광주는 1.8%로 전국의 3.6배에 달합니다. 역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증금 인상률도 전국 평균 8.2%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또 무보증 월세와 전세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장사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 수치로 제시가 된 셈이고요. 네. 광주의 소상공인들이 전국에 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광주는 이미 소상공인 도시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광주의 중소기업 기본 통계를 보면 전국 사업체 수의 19만 개 중에서 소상공인이 18만 개에 가까워서 94% 비율이고 종사자 수는 48만 명 중에서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25만 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도시인 광주가 공포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골목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모종린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역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로서 골목 상권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골목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 자원과 안정적인 임대료, 기업가 정신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도 다양한 문화 자원을 집중 발굴하고 또 보존을 통해서 광주다운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화될 때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한 비즈니스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골목 상권의 주인공이 청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만든 거리가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소상공인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순차적인 선순환적 원리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것입니다. 네.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창의적인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해내기 위한 지원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는 로컬 비즈니스를 창업한 사람 중에서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창업한 사업가를 뜻하는데요. 네. 현재 창의적인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 및 콘텐츠를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하고 교육,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해서 온라인 셀러형, 로컬 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 혁신형 등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유통시장도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유통구조가 어떻게 개선, 보완되어야 할까요? 발제를 해주신 한경록 연구실장님께서 제언해 주신 바이지만 온라인 유통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청이자 흐름인 사안입니다. 특히 온라인이라는 방향성은 네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첫째는 온라인 디지털 판로를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맞춤형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것. 세 번째는 오프라인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마지막으로 스마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판로, 교육, 인프라, 플랫폼 이 통한 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때 온라인 유통시장의 유통 구조가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유통 등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이 도움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봅니다만 이미 그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공포가 되었는데요. 소상공인이 자금 여력이나 정보 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플랫폼 같이 삽시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안내, 또 유통 및 마케팅 트렌드 안내, 또 교육 제공, 소상공인 경험 공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육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많은 지원 정책이 있는데 잘 알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소상공인이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그 정부의 정책도 소상공인에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원 내용과 방법에 대한 부분 못지않게 어떻게 알릴 것이냐를 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알고 그것을 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소상공인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광주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의 도시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소상공인에 관한 제도적 사항을 검토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잘 정책화해서 광주다운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논의된 방안들이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의 강수은 의원이었습니다.